오늘 대통령실이 마련한 안가에서 머무를 예정입니다. 한남동 관저는 점검 중이며 최종적인 관저 선정은 추후 결정합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남동 관저를 비롯해 도청 장치가 설치됐는지 여부 등을 검증하는 건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청와대로 복귀하려는 이유 중 하나로 도청 등 보안 문제를 꼽았습니다. 저희가 보안이 심각해요. 도청 문제나 경호 문제나 좀 심각합니다. 완전히 노출돼 있잖아요. 깊이가 2단으로 되어 있는데 저 멀리 보이는 쪽은 한 30cm 정도 깊이고 이쪽은 한 50에서 1m 정도 무릎 조금 하고 저기는 사람이 쓸 수 있는 수영장은 일단 아니고요. 왜냐하면 주변에 경호원들이 다 있는 지역이고 네. 그리고 또 그 크기도 사람이 쓰기엔 너무 작아요. 욕조 개념처럼 적잖아요. 목욕탕 수준 아니에요? 네. 예. 그리고 뭐 전에 대통령실에서 조경용으로 했다는데 조경용으로는 저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가 제일 개 수영장 같다라고 하니까 다들 동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개는 저렇게 가다 바로 물과 수면이 일치되더라고요. 사람이 앉아서 발을 담그는 형태면은 저기에 앉는 걸 놓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거의 개 수영장 형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개 수영장 집에 있는 형태들을 몇 군데 본 적이 있어요. 조그마하게 저런 식으로. 그래서 딱 개 수영장 보고 깜짝 놀랐죠. 어떻게 개 수영장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두 분 생각 어떠십니까? 개 수영장이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야지. 네, 그러니까. 이 깊이 자체가 네. 사람의 무릎 정도 오는 정도 깊이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조경용으로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개 수영장이라니까 딱 그 용도가 정확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전 사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시절 저기가 외교부 장관 공간이었잖아요. 저기를 그때 방문했었어요. 그때도 이제 장관들 모여서 만찬하는 그런 행사였는데 실제로 저기는 그냥 잔디밭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들이 좀 듬성듬성 있었고 그래서 근데 그걸 이제 잔디밭을 깨끗하게 정비한 느낌이 들었고 실내의 경우에는 그때 강경화 장관이 사용할 때는 좀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시설이 전반적으로 낡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방문했을 때는 없었겠죠. 이번에는 완전히 현대식으로 굉장히 그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했다. 그래서 좀 안에 내부가 하얀 한지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뭐 사실상 이제 전체 인테리어는 굉장히 돈을 들였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집기나 이런 게 뭐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집기는 왜 없었어요? 다 가지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벽에 붙어 있는 그림 액자 하나 정도만 있었고 뭐 장식품이나 인테리어 용품은 뭐 거의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김건희 관련 가장 중요한 게 크게 국정을 흔들리고 공천개혁과 국정농단이죠. 그런데 그 공천개혁 국정농단은 큰 틀에서 그런 거고 나머지는 그 개인적 욕심을 채웠던 부분. 백을 좋아하더만요. 샤넬백, 디올백. 좋아하더만요. 예. 근데 금목걸이 이런 부분도 얼마만큼 치졸한지에 대해서 좀 관심이 못 받았다고 지금 네. 중간에 잊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긴 한데. 그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백을 왜 그리 좋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바뀔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알려진 게 지금 드러난 게 그건데 백이 그게 달까 하는 생각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있겠죠. 통일교가 로비하느라고 예. 뭐 백을 줬다. 여기까지 백을 2개가 갔다. 근데 중간에 잊어버렸다. 여기까지가 나온 건데 로비를 통일교만 했을까? 그렇죠. 뭘 들고 온 사람이 통일교밖에 없었을까? 특히 아크로비스타에 있을 때 그 거기에 뭘 들고 간 사람이 더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막연히 하거든요. 아크로비스타에 때 가지고 왔던 사람이 디올백을 아닙니까? 디올백. 근데 디올백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작은 것이고 너무 작은 거고. 속은 소품이고.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하다 보면은 전방위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백이 여러 개 나오겠죠. 백이 진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백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만큼 그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서 부패했는지 그 도덕적
윤리적 측면을 비난받을 수 있는 그 실체를 해부할 수 있는 면이죠. 백이 딱 2번 갔는데 우리가 그 2번도 알게 되었다. 이거는 너무 이상하잖아요. 여러 번 있는데 그 중에 2개만 알려졌다. 이게 더 가깝지 않을까? 현실에. 그죠?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의심이 됩니다. 매우. 네, 예. 네. 우리 의원님도 의심하시는군요. 예, 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백이 있을 것이다. 더 많은 백만 보관하는 방이 따로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나오면서 이재명 대통령께 선물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몇 분이 물었어요. 그래서 선물이요? 시계. 시계라도? 이재명 시계 없냐 그랬더니 뭐 그런 거 뭐 필요해. 그러니까 예산을 함부로 전혀 쓰지 않으려는 그런 그래도 시계는 의식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모든 그래서 대통령이 다 만드는 건데. 국회의원들이 그때 하셨던 의원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시계는 그러니까 하셔야죠. 본인이 좋냐 싫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산에 대해서 나라 돈을 아끼겠다 이런 의식이 너무 철저하신 것 사실 같아요. 민정수석 총리 권한대행님을 포함한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들 요새 더 바빠졌죠 평소보다. 어쨌든 어려운 환경인데 다들 열심히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국민들의 대리인이지 뭐 특정한 인연 때문에 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순간순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순간도 놓치지 말고 우리 5,200만 국민들의 삶에 달린 일이니까 언제나 최선을 다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비상경제점검회의도 하고 또 일부 국무위원들 몇 분들과 또 회의도 하고 하는데 너무 잘해주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뭐 약간 불안정한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 지켜보시는 분들도 많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많이 개선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다 노력과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자택에서 나온 이후부터 방탄 차량으로 국회에 도착할 때까지 철통 경호를 펼치는 경호원들. 대통령 경호처가 아닌 경찰 전담 경호대입니다. 경찰청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대선 후보 시절에 운영되던 경찰 전담 경호대가 기존 경호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경찰의 경호를 받는데 통상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경찰 경호 인력은 빠지고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 업무를 인계받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직후 인사를 마친 뒤 대통령 경호처의 인사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경찰 경호대에 경호를 유지해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의 최근접 경호를 경찰이 맡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경호처는 경비구역이 아닌 2선으로 물러나서 활동하면서 경찰과 대통령 경호처가 함께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입니다. 전 현직 경호처 관계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현재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